윤항기는 한국 문화사에서 특별한 인물이다. 그는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이자 교수이다. 그러나 그의 삶은 건강을 허약하게 만든 근본적인 건강 상태로 인해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항기는 1943년 6월 5일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나중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윤항기는 깊고 감성적인 보이스로 단숨에 관객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1970에서 80년대 한국 음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윤항기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이기도 하며 교계에 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의 사명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윤항기 선생은 자비와 희생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윤항기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능한 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광범위한 지식과 지식 공유에 대한 사랑으로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젊은 세대에게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윤항기의 인생 역시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었다. 노년기에 그는 건강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많이 앓았습니다. 생애 마지막 날 윤항기 씨는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약함에 직면했지만 믿음과 용기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인내하고 강인하게 지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지만 윤항기는 여전히 모범적인 사람이자 수백만 명의 한국 국민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정신과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인내와 희망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윤항기는 한국 연예계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력을 가진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1959년 김희갑 작곡가가 이끄는 A1쇼를 통해 가수로 데뷔한 그는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단번에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1960년에 그는 해병대 밴드에 합류하여 그의 음악 경력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윤항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돌파구는 1964년 한국 최초의 록그룹키를 결성한 때였다. 그룹키는 혁신성과 창의성으로 팬들의 주목을 받으며 60년대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룹 키보이스의 멤버 윤항기는 1974년 솔로 활동을 결심했다. 그가 한국 최고의 솔로 가수 중 한 명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별이 빛나는 밤, 장밋빛 스카프, 나는 행복하다 등의 곡들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솔로 활동 첫 10년 동안 큰 히트를 쳤다. 윤항기는 1975년 영화 어떡하지? 에 출연하며 영화계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비록 짧은 연기 경력이었지만 이는 그의 연기 경력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1986년 윤항기는 돌연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신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교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잠시 연예계를 떠나 목사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인정과 존경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윤항기는 현재까지 대한기독교 총연합회 명예회장을 맡아 연예계는 물론 종교계에서도 활약과 명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4년 한국의 유명 목사 윤항기 목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목회자의 정년이 70세가 되자 윤항기 목사가 염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열정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 즉 그의 가수 경력을 열었습니다. 윤항기는 목사직을 그만둔 후 그곳에 머물지 않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가수이자 작곡가로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윤항기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열정이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단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윤항기는 음악 산업에서 경력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안녕하세요. 인생이 읽어주는 남자 정우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강력한 주먹을 바탕으로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지만 불미스러운 사생활로 온갖 이슈를 몰고 다닌 복서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마이크 타이슨의 인생을 낱낱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이슨은
1966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상당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던 그의 아버지는 그가 2살 때 가정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3 자녀를 키워야만 했으며 어린 타이슨은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슨은 졸리 스톰퍼스라는 갱단에 들어 11살 시절부터 강도짓을 시작했고 그가 13살이 됐을 무렵에는 38번이나 체포된 경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싱의 꿈을 갖게 된 것은 소년원을 방문하며 불량 청소년들을 격려하던 무하마드 알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꿈은 불량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학교에서 복서 출신의 선생인 밥 스튜어트를 만나고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타이슨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조건하에 그에게 복싱을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이후 1980년 14살의 타이슨을 전설적인 트레이너인 커스 다마토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미 몇 명의 복서를 챔피언으로 키운 전적이 있는 다마토는 한눈에 타이슨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마토는 타이슨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보호 아래 타이슨은 낮에는 캐스킬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고 저녁에는 복싱 지도를 받았습니다. 다마토는 178cm로 헤비급으로는 비교적 작은 키에 리치가 짧았던 타이슨에게 가드를 얼굴에 바짝 붙이고 끊임없이 몸을 흔들며 상대에게 파고드는 커브 스타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복싱 스킬은 일치월장했고 타이슨은 81년과 82년 청소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복싱계에 촉망받는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타이슨은 스 다마토의 계획에 따라 1985년 18살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처음 타이슨은 프로 경기에 대한 심한 공포감에 눈물을 흘릴 정도였지만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라는 다마토의 조언에 힘입어 상대 선수인 헥터 메르세데스를 첫 번째 라운드에서 TKO 시키며 성공적인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타이슨은 데뷔 이후 19번의 경기를 모두 연속 KO 승으로 장식하며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차기 헤비급 챔피언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하지만 1985년 그의 스승이었던 커스 다마토가 폐렴으로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버지와 같았던 존재였던 다마토의 죽음에 타이슨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도 타이슨은 엄청난 수의 경기를 거듭했고 1986년까지 27승 무패를 거두며 헤비급 타이틀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트레버 버빅을 맞아 두 번째 라운드에 TKO로